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 B, C에 대해서 집합 B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대. 영상 봤어, 이수영? 아까 계속 놀던데? 화면에 풀었어요. 아,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뭐라 해요? 원소. 조건 제시법이에요. 조건 제시법. 여러분, 이게 수학이요.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고요. 원소 나열법은 뭐야?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원소를 나열하려면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해야지. 그죠? once upon a time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맞나? once upon a time? 모르겠네. 아무튼 once upon a time 무슨 뜻입니까? 이걸 모르면 once upon a time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 제시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그 조건 제시법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들이 만족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문제가 시킨 대로 쓰면 돼. 원소를 실제로 나열한 건 이거고.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은 뭐라고 써있냐면 B라는 집합 N은 X랑 Y를 더한 값들이 원소로 들어있어. 이런 뜻이야, 이게. 이런 뜻이야. X라는 집합에는, B라는 집합에는 X랑 Y를 더한 값들이 원소로 들어있어. 이렇게. 그럼 X랑 Y랑 더해서 저기다 쓰면 되잖아요. X랑 Y랑 더해서 저기다 쓰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냐고? 더하기도 못해? 바보야? 아니지. 뭘 더하냐고요? 3 더하기 5는 얼마야? 8이요! 뭘 더하냐고. 그죠? 그게 여기 써있다. 누구를 더해 이렇게 써있어. 요거 무슨 원소랑 아이씨 말해버렸네. 요거 무슨 기호라고요? 원소라는 기호예요. 응? X라는 애는 A라는 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이야. 집합 A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아, 집합 A 원소 누구 있어? A, B, C 세 개 있잖아. 그러니까 X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야. A 원소라니까. 마찬가지야. Y도 A의 원소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Y가요. 근데 대신에 영상 본 사람은 알 거야. X랑 Y랑 똑같으면 안 돼. 이렇게 써있어. X랑 Y랑 똑같으면 안 돼. 똑같은 애들끼리는 더하지 마. 그랬다고. 오케이? 더해볼 거예요. 그럼 뭐 있어요? A랑 B 더한 거 있죠. X가 A고 Y가 B면 이 중에서 더하라니까 A랑 B를 더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A랑 C를 더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B랑 C를 더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6, 9, 11이래요. 아, 너가 6, 너가 9, 너가 11이라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왜? 집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어요. 집합은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바꾸면 돼. B라는 집합을 6, 11, 9라고 쓰면 안 돼? 아니, 돼.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9하고 11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10이라고 9라고 쓰나 9하고 11이라고 쓰나 상관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얼마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6이고요. B 플러스 C가 11, C 플러스 A가 9라는 거를 아니까 이 셋을 다 더해버릴 거예요. 샥 더해버릴 거예요. 샥 더할 거예요. 그럼 A 2개, B 2개, C 2개죠?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26이래요. 26.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이래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이니까 C는 7이네요. 7. 여기 7 넘는 애 없어요. 네, C는 7.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원소 나열. 그렇지. 원소 나열법. 너 책도 안 폈어. 가방 내려놓고. 요거는 조건제시법. 요것도 조건제시법. 요게 뭐 뜻하는 거라고 영상에서 봤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뜻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 3개죠. 하나, 둘, 셋.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3개죠. 왜냐면 B는 이거잖아. B에는 어떤 애들이 원소로 들어있어? A의 2배의 1을 더한 값들이 원소로 들어있어. 그럼 얼마야? A가 누군데? 이걸 알려줘야지, 그죠? 누구한테 2를 곱하고 1을 더할 건데 그게 여기 써있단 말이에요. 아, A는 큰 A의 원소야. 아, 그럼 A의 원소가 누구 있었어? 1, 2, 3.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3, 2일 때 5, 3일 때 7. 3개지 뭐. 3개.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필요하긴 해요. C에는 누가 원소로 들어있어요? B-A가 원소로 들어있어요. B에서 A를 뺀 값들이 원소로 들어있어요. 그럼 B는 누구고 A는 누군데? 아,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야.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3에서 B가 3일 때 이렇게 하면 돼. 나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상 다 꼼꼼히 봤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쪽에 B, 이쪽에 A 쓸게요. A는 A의 원소들이니까 1, 2, 3. B는 B. 큰 B의 원소들인데 내가 여기다 구해놨어, 여기다. 그래서 3, 5, 7 이렇게. 하고 나는 여기 B에서 A를 뺄 거래요. 그러니까 요 B에서 요 A들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3에서 이걸 뺄 거야, 2. 3에서 2를 뺄 거야, 1. 0, 4, 3, 2, 6, 5, 4. 했죠? 예. 그래서 집합은 공통된 원소는 한 번만 쓴다 그랬어요. 0, 1, 2, 3, 4, 5, 6까지. 몇 개? 6개? 7개. 7개. 0, 1, 2, 3, 4, 5, 6. 셋이 더하래요. 14.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문제를 풀면,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어요. 단 6번이 조금 어렵다. 6번은 근데 얘는 100%야. 100% 시험에 나와. 얘 시험에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지 뭐. 6번.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세연아, 공집합이 뭐예요? 안 봤어, 저.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야. X바, X는 210cm 이상의 고운 과학생.
키가 210cm가 넘는 고운고 학생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공집합. 아니, 210cm는 안 넘겠죠. 서정훈보다 더 커야 돼요. 아예 그냥 한 250cm. 없죠? 이게 공집합이야. 이게 공집합.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공집합이 아닌 집합 A.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 한 개 이상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또 자연수만을 원소로 갖는데요. 분수나 루트가 들어간 이런 숫자들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이 조건. A가 이 큰 A의 원소면 A가 이 큰 A의 원소이면 A분의 81도 A의 원소래요. 이 A가 어떤 애들만 원소로 갖는다 그랬죠? 자연수. 자연수만을 원소로 갖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A가 A의 원소면 A분의 81도 꼭 A의 원소여야 된대요. 그러면 A가 1이면 돼요, 안 돼요? 1이 A의 원소이면 뭐가 돼요? 81도 A의 원소이다. 별 문제 없는데? 1이 A에 들어가면 81도 들어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별 문제 없네. 근데 A가 2면 될까 안 될까요? 2면 안 돼요. 2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81도 반드시 A의 원소여야 되는데 A는 자연수만 갖는다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2분의 8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안 돼. 그럼 2도 못 들어가. 3은 들어가 못 들어가? 3 들어가요. 4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 들어갔어요. 3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이 들어가면 81도 같이 들어가야 된대요. 1이 A의 원소면 81도 들어가. 이렇게, 그죠? 3이 들어가면 27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4는 못 들어가요. 4분의 81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5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누구 들어가죠? 9가 들어가요. 이거 뭐야? 81에 약수. 81의 약수. A로 81을 나눠서 자연수가 돼야 된다잖아. A가 81의 약수여야 돼, 약수. 됐어? 대신에 1이 A에 들어가잖아? 그럼 81도 들어가. 81도 꼭 들어가야 돼. 만약에 A에 3이 들어가면 27도 꼭 들어가. 오케이? 근데 바꿔도 마찬가지야. 27이 A에 들어가면 27분의 81이 3이거든. 3도 꼭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떤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야. 자, 이제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좀 이해했지? 자,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잘 들어봐. 2학기가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쌤 1학기랑 2학기랑 어디가 더 어려워요? 물어보는데 나는 항상 2학기가 훨씬 어렵다고 얘기해요. 2학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 많아서 어려워요. 1학기는 계산이 많고 개념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근데 2학기는요. 개념이 쉬워요. 개념 쉽고 계산이 별로 없어. 대신에 논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 봐. 1이 들어가면 81도 꼭 들어가야 돼. 80이 들어가면 1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짝꿍이에요. 짝꿍. 같이 들어가든가 같이 안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A가 A에 들어가면 A분의 81도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3이 안 들어가면 27도 안 들어가면 돼. 상관없는 거야. 3이 들어갈 거면 27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3이 A의 원소이면
3분의 81인 27도 A의 원소에 된다는 거지. A에 3이 아예 안 들어갔어. 상관없어. 3이 안 들어가면 3분의 80도 안 들어가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신에 1이 들어가면 81도 꼭 들어가야 되니까 둘이 짝꿍이고 3이 들어가면 27도 들어가야 되니까 둘이 짝꿍이에요. 근데 9만 독고다이가 가능해요. 9만. 9분의 81이 9거든.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이거 집합표시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으니까 1하고 81만 들어가는 경우 3하고 27만 들어가는 경우 1하고 81이 들어갔는데 9가 들어가는 경우 3하고 27이 들어갔는데 9가 들어가는 경우 1하고 81하고 3하고 27하고 넷이 들어가는 경우 1하고 81하고 3하고 27이 들어갔는데 9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 9가 혼자 들어가는 경우 7가지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찾았냐면 원소가 2개인 경우, 원소가 3개인 경우, 원소가 4개인 경우, 원소가 5개인 경우, 원소가 1개인 경우 마지막에 찾았어요. 원래는 원소가 1개인 경우 먼저 찾아야겠죠. 요거는 오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 개수는 오늘 내용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다.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지난 시간에 영상 본 사람들이랑 샤론이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쌤이 영상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0개인데 요거는 1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상 중간에 보시면은.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뭘 따져볼 거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져볼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고은 고등학교라는 집합 안에 1학년 3반이라는 1학년 5반이었나? 집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학년 5반 자체도 집합이에요. 그 집합이 많이 모여서 또 다른 집합을 이룹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요 집합을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 근데 말만 들으면 부분 집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안 어렵잖아요. 아, 집합 이제 부분적인 애구나.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부분 집합.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잘 들어봐.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을 때, 즉 X가 A의 원소이면 X가 무조건 B의 원소가 될 때, 그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하고요. 부분집합 또는 포함된다 라고 말하고요. 기호로 포함된다가 영어로 뭐예요? 아이씨 그냥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포함된다가 영어로 contain이에요. contain의 앞자 C를 따서 이렇게 쓴 건데 A가 B에 contain 된다. 이렇게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요것만 알면 돼. A가 A의 원소이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겠어? 여러분 좋아하는 그 유닛 이런 애들 있죠? 그게 부분집합이에요. 그게 부분집합이에요. 뭐 누구 있죠? 나는 옛날 사람이라 소녀시대밖에 몰라요. 소녀시대라는 9명, 8명인가?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테티서가 있잖아요. 테티서. 그러면 이 집합 안에 모든 원소가 이 소녀시대에도 들어가죠. 이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합 A는 1, 2, 3. 집합 B는
1, 2, 3, 4 이렇게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서 싹 들어있어. 이게 A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A가 1, 2, 5야.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5라는 원소가 B에 포함되지 않죠?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부분집합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2번 부분집합의 성질 요까지만 하고 문제 몇 개 풀고 다시 올게요. 끝낸다고 그런 줄 알았지?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란데 공집합은 잘 들어. 여기서 고민하면 혼날 거야. 내가 웬만하면 잘 안 혼내요. 그냥 혼자 흥분해서 막 뭐라 하지 잘 안 혼내. 이건 혼날 거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 A의 부분집합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공집합이 얘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물어보면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이라고 하시면 돼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야? 네. 공집합이 U의 부분집합이야? 네. 공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야? 네. 심지어 공집합이 공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네.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어? 수연아 약속했어?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들어있으면 그게 부분집합입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봐. 고운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고운고등학교 학생들이죠. 고운고등학교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고운고등학교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어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인정합니다. 가 오늘은 내일 봐. 나 자신은 나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인정해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인정합니다. 오케이? 다음 2번 봐봐. 자, 그래서 이 부분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A가 B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이렇게 B 안에 들어있는데 B가 C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C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어? 다 했어? 알겠어? 종촌고등학교 1학년 3반의 애들이 모여서 밴드부를 만들었어. 그럼 밴드부는 종촌고등학교 부분집합이죠. 한번 봅시다.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좀 쉽거든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 둘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 둘은 서로 같다고 해요. 부분집합이 아까 뭐라 그랬죠?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을 때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A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은 B에 들어있는데 B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은 A에 들어있고 A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B에 들어있고 B에 들어있는 모든 애들이 A에 들어있으면 둘이 똑같다는 얘기지. 다른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있던 애들이 아까 저기에 4명이 있었고 저기 4명이 있던 애들이 여기에 있으면 둘 똑같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안 돼요. 원소의 개수만 같으면 안 돼. A는 1, 2, 3이고 B가 A, B, C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원소가 다르니까. 예, 완전히 똑같아야 돼. 완전히. 그럼 여기 원소들 여기 다 들어있고 여기 원소들 여기 다 들어있으면 같은 거죠. 수연 이해하겠어, 선생님이지?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좀 쉽습니다. 요 다음이 어렵지. 네, 필수 예제 7번 여기 한번 봅시다. 진짜 내가 안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자, 지금 다현스, 준센스 집중해보세요.
자, A라는 집합이 눈에 보이죠? 수연아 여기 보이죠? 공집합이 하나 들어있어요. 1하고 2가 들어있고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원소로서 들어있는 거예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3개. 4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야. 5개 아니고요. 4개야. 잘 봐봐. 제발.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일까요? 네. 아우, 신경 감소했네. 화낼 뻔했잖아요.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집합은 누구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을 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바보예요, 진짜 고민하면. 그냥 외우라니까요. 공집합은 무조건 그냥 부분집합이야. 그냥 외워. 근데 이건 아니지. 공집합이 A의 원소일까요? 원래는 아니야. 지금은 맞아. 지금 여기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맞는 거야. 그럼 봐봐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요? 이건 공집합이 아니죠.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새로운 집합이에요. 그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그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는 뭘 보고 따진다 그랬어요?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 안에도 원소로서 들어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 안에도 원소로서 자리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논리가 어렵다는 거야. 봐봐. 자, 봐봐. 1, 2, 3 이렇게 있어. 이 집합이 이게 A라고 합시다. B가 있어. B가 1, 2, 3, 4 이렇게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인가요? 맞죠? A의 모든 원소 1, 2, 3이 여기 원소로서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만약에 이거야. 이거. B는 그대로고.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 이게 없어. 이거 없어. 이게 부분집합이 맞으려면 B에도 이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원소로서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서 들어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 여기 들어있어. 1번 맞아요. 2번도 맞습니다. 4번 맞을까요? 4번도 맞아요. 원소야. 부분집합이 아니고 원소야. 원소라는 건 이 모양 그대로 여기에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4번이 맞으니까 5번은 틀렸다. 얘가 원소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쪽 집합이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가 이 안에 원소로서 들어있어야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있어요. 또 맞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쵸? 알 듯 말 듯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서 알게 해요. 이게 요대로 들어있으면 부분집합이야.
이게 요 그대로 안 들어있으면 아니구나. 얘는 뭐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이거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맞아요. 여기 원소가 여기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또 샤로닝 한 말도 맞아요. 이 집합 표시를 없애요. 이러면 맞아요. A의 1이 원소로서 들어있으니까. 원소냐 부분 집합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 B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A의 모든 원소들이 그 모습 그대로 B에 들어있어야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A는 1을 원소로, A는 2를 원소로, A는 3을 원소로 갖는다. 이것도 뭐 틀리지 않았죠? 3B에도 원소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1학기 때는 아씨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2학기는 조금만 하면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조금만 하면 좀 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안 들려요. 네. 네네네네. 뭐라고요? 걔네들은 뭐라고요? 이게 집합 표시예요. 집합 표시, 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합을 만들고 싶어. 어떤 집합 만들어 볼 거세요? 뭐 3의 아니 10의 약수. 10의 약수라는 집합을 A 해서 이렇게 A라는 집합 만들고 싶어. 근데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집합이야 이런 표시예요. 그 부분 집합 말고 집합 말고 이건 원소. 이건 원소. 원소는 집합이 아니에요.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랑 원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이 1이 A의 원소다 이렇게 쓰는 거고 집합을 나타낼 때 이 표시를 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거다는 틀렸죠.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쪽 집합이 이쪽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집합이란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원소에 있는 게 저렇게 들어가는 부분 다 들어가야지. 만약에 1과 2가 있고 2와 3이 있으면 부분 집합할 수 없죠. 1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1, 2 뒤에 1하고 2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 그것도 집합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가 그게요. 네. 정말 만약에 부분 집합으로 네. 또 아예 이걸 써서 그렇지. 는 A의 부분 집합이란 맞아요. 네,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A의 원소로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수현이가 물어보는 거 내가 웬만하면 잘랐을 거예요. 영상 봐!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상도 안 보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다 샤론이한테 했던 설명인데 영상 안 보고 와서 물어보니까 자를 수도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면 여러분이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쪽 집합의 모두 원소로서 들어있을 때 이쪽 집합을 저쪽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공부 안 하면 또 헷갈려요. 우와 여기는 또 집합이 있고 여기도 집합이 있는데 얘는 집합
여기 왜 두 개 이렇게 되나?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8번 해봅시다. 아, 여기 또 있네요. A에는 1과 A 플러스 2라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있어요. 두 개의 원소.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몇 번 하다 보면은 원소 부분집합 이런 별로 헷갈리진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빡세지. B에는 3, A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어요. 세 개의 원소가.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아, 이건 뭔 소리야? A에 들어있는 1이라는 원소와 A 플러스 2라는 원소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예요? 모두 구하시오예요? 모두 있어요, 없어요? 되게 값을 구하시오예요, 그냥? 실수 A의 값을 구하래요.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누군가는 1이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가 맞지. 이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거나 A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3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1이 되려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I죠. 2를 이항시키면 A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숫자를 I라고 한다고 배웠죠. 1학기 때.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I는 허수죠. 이건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애가 0이야. 애가 0. 항상 0이에요. 답이요. 짱 쉽죠? 이게 정의심스러우면 A에 0을 써봐. 그럼 A는 1하고 2, B는 3하고 2하고 1. 그죠? 0, 0 집어넣으면. 아, 여기 다 들어있네, 여기. 부분집합 맞아요. 9번. 서로 같은 집합이 주어졌을 때 미지수 구하기.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집합이 주어졌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서로 똑같대요. 아,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도 들어있어야 되겠는데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도 들어있어야 되고 서로. 그죠? 아, 그러면 3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네요. 이항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A가는 2차 방정식이죠. 1, 2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A가 1이 되거나 A가 2가 돼야 되는데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고 모두 구하시오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여기다 2 대입하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얘가 4 더하기 4 해서 8인데 8. 8이 없어요. 8이 없어요. 1만 맞습니다. A는 1. 구하시면 되니까. 집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간다. 오늘 집에 가서 이거 꼭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공부해야 돼. 괜찮아. 갑시다. 자, 이제 나는 뭘 찾을 거냐면요. 집합 A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많다. 3개만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갖는다고 할게요. 이때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해볼 겁니다. 답은 8개인데 순식간에 나옵니다. 얘는 32개예요. 총 다 구하면.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할 거예요. 부분집합 다 구해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는 E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E가 첫 번째는 E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공집합부터 시작을 할게요.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애들을 좀 찾아봅시다. 한 개.
한 개인 애들은 몇 개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있어요. 2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2에 들어있는 원소는 다 A에도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1, 2, 3밖에 없어요. 근데 원소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러면 1만 들어있는 경우 다 말할게요. 천천히 말할게요. 아는 사람도 끝까지 들어봐요. 공식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만 들어있고 2와 3은 안 들어있는 경우라고 했어 내가 경우. 1은 안 들어있고 2는 들어있고 3은 안 들어있는 경우. 자, 이제 단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1이 포함되지 않는 사건과 2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 3이 포함되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 이해했어 이거?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2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없는 거 사용하는 순간 2는 A의 부분집합이 안 되니까 1, 2, 3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2라는 집합에 원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집합이 될 거고요. 원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1만 있는 경우, 2만 있는 경우, 3만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 1은 포함이 되고 2는 포함이 안 되고 3은 포함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2는 포함이 안 되고 1은 포함이 안 되고 2는 포함이 되고 3은 포함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공집합은 뭐야? X, X, X인 거죠. 됐어? 네. 그 다음에 X, X, 동그라미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세 번째. 2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2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1과 2가 포함되는 경우, 2와 3이 포함되는 경우, 1과 3이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얘는요. 1은 포함되는 사건, 2는 포함되는 사건, 3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얘는 1은 포함 안 되고 2와 3이 포함되는 사건. 얘는 2가 포함 안 되고 1과 3이 포함되는 사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번째, 2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1, 2, 3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3개 모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총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그럼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생각하면 되냐? 잘 생각해봐. 여기 뭐밖에 안 보여요? 동그라미하고 X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1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동그라미 아니면 X 두 가지. 2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3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2가지. 이거 곱하면 그냥 나와요. 잘 생각해보면 부분집합 2에 1과 2와 3이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잘 보이려나? 얘는요. 1도, 2도, 3도 모두 포함 안 되는 경우예요. 얘는 1은 포함이 되고 2와 3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1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2가지, 2가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2가지, 3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2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3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찾는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무슨 얘기야? 1은 포함되고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게 얘야. 1은 포함되고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단순히 2의 n제곱입니다. 2의 n제곱계.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계 8개. 원소가 5개면 2의 5제곱계 32개. 알겠어? 이해했어? 어? 자, 그럼 쌤 그냥 저거 2의 n제곱이 쉬운데 저걸 뭐 저렇게 어렵게 설명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번 얘 때문에 있어요. 얘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A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2의 5제곱계에서 32개 하면 돼요. 왜? 얘의 모든 부분집합을 다 찾으면 3은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4도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각각 두 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거든요. 이해해야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1번 봐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과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5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고 3과 6은 원소로 가지면 안 돼. 안 돼. 이게 왜 2의 n제곱계라고 그랬어요?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모든 부분집합을 다 찾으면 왜 8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랬지?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각각의 원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거든요. 그죠? 근데 5는 꼭 들어가래요. 그럼 5는 선택권이 없네? 5는 선택권이 없어. 난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있잖아. 나는 빠져 있을게. 나는 잠깐 여기 빠져 있을게. 3과 6은 아예 원소로 갖지를 말래요. 뭐하러 있어? 뭐하러 있어? 아예 안 가질 건데. 없애버리세요. 5도 일단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4하고 7은 이 말을 잘 새겨야 돼.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부분집합은 4와 7만으로 만들면 돼. 공집합 4, 7, 4, 7, 4개. 근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5 들어가라니까 5를 다 넣으세요. 5를 다 넣어. 그럼 5는 들어가고 3과 6은 안 들어가는 다 찾았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개수 4개만 찾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5를 막 갖다 넣을 필요 없죠. 개수 4개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래도 지우세요.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래도 지우세요. 2개 남았죠? 네, 2의 2제곱계 4개 하면 끝나. 약간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뭐랑 비슷해요? 경우의 수하고 비슷합니다.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2번 고등학교 시험에는 이 1번은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이죠. 나온다면 2번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1번을 설명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냐면 경우의 수 그랬어요. 경우의 수.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이거 들어가는 경우 기억나요? 기억 안 날 거야.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너무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너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반대되는 사건을 찾으세요. 반대. 그래서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시면 됩니다. 그럼 원하는 경우 수가 나와요. 자, 봐봐. 지금 3, 5, 7, 4, 6 5개의 원소가 있어요. 근데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는 원소로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원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홀수가 한 개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아까 내가 이 말 잘 새기라 그랬죠? 4하고 6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관계없어요. 난 그 별로 관심 없어요. 3, 5, 7 중에 적어도 하나는 꼭 들어가래요. 잘 봐. 얘가 들어가고 얘네 둘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찾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들어가고 둘 안 들어가는 경우, 얘가 들어가고 둘 안 들어가는 경우 다 찾으셔야 됩니다. 둘이 들어가고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 둘이 들어가고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 둘이 들어가고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찾으셔야 돼요. 세 개 다 들어가는 경우도 찾으셔야 돼요. 유일하게 안 찾는 경우가 세 개 다 빠진 경우만 안 찾아요. 그럼 이걸 찾아서 빼버리면 훨씬 빠르죠. 셋 다 포함 안 되는 경우를 찾아보고만 쏙 빼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한 개 이상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 다 안 들어있는 경우를 찾아서 그거만 쏙 빼버리면 잘 들어봐. 세 개가 모두 다 안 들어가는 집합들만 쏙쏙 빼. 이렇게 쏙쏙 빼. 이렇게 빼. 그럼 나머지 집합에는 세 개 중에 누구 하나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돼, 다현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야? A의 부분집합 중 3, 5, 7을 포함 안 하는 애들을 찾으래. 포함 안 하면 지워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두 개 남았죠? 2의 제곱계, 4개는 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몇 개 중에? 32개 중. 32에서 4개 빼면 28개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들어있습니다.